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들 바로 최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러 이야기들입니다. 네, 2023년 7월 한 해병대원의 안타까운 순직 사건이 있었죠. 이게 어떻게 국가적인 논란이 되고 또 왜 특별검사, 그 특검까지 거론되는지 당신이 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 자료들을 쭉 보면요. 이게 단순히 한 군인의 사망, 그 사건 자체를 넘어서는 문제들이 보입니다. 뭐랄까, 우리 사회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은 어떤지, 이런 좀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 시작은 2023년 7월 19일이었죠. 경북 예천에서 수해 실종자를 찾던 중에 최수근 상병 20살이었는데 그만 급료에 휩쓸려서 순직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다들 그저 안타까운 사고다 이렇게 여겼는데 곧바로 구명조끼 같은 기본적인 안전장비도 없이 그 위험한 급류에 투입됐다는 사실이 알려졌어요. 네, 그게 문제의 시작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이게 단순 사고가 아니라 혹시 무리한 지시나 안전관리 소홀? 이런 문제 때문 아니냐는 의혹이 막 터져 나왔죠.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그러니까 단순 안전사고 조사를 넘어서 사건이 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해병대가 자체 조사를 마치고 이걸 경찰에 넘기려고 할 때요. 네네. 그때 이제 보이지 않는 어떤 힘, 소위 윗선이라고 하죠. 거기서 압력을 행사했다. 이런 의혹이 나온 겁니다. 이 윗선 개입 의혹 자료들을 보니까 그 한가운데 소위 VIP 경로설이라는 게 있더군요. 아, 네. 그 이야기가 계속 나왔죠. 대통령이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굉장히 크게 화를 냈고 그 감정이 수사 방향 자체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인데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감정 표출 정도가 아니라 사단장 같은 책임자는 혐의에서 빼라. 뭐 이런 식의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왔다는 증언까지 자료에 나오니까요. 만약에 최고 권력자의 어떤 의중이 그게 수사기관의 독립적인 판단에 직접 개입한 거라면 이건 뭐 사법 시스템의 독립성이라는 근본적인 원칙에 흔들리는 거죠. 정말 그 이후의 과정들을 보면 이게 뭔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경찰로 사건 넘기려는 걸 국방부가 막고 네. 심지어 이미 넘어간 수사 기록은 국방부가 다시 가져오고 그렇죠. 회수했죠. 또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거론되던 국방부 장관은 갑자기 해외 대사로 임명되고 처음 이첩을 진행했던 해병대 수사단장은 오히려 항명 혐의로 입건되고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죠. 바로 그런 정상적인 절차에서 벗어난 듯한 움직임들, 그게 혹시 진실을 감추려는 거 아니냐는 국민적인 의심을 키운 겁니다. 자료들을 봐도 그런 흐름이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수사기관이나 어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불신이 점점 커지면서 결국에는 이건 안 되겠다, 뭔가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필요하다, 이런 강력한 요구로 이어진 배경이 된 거죠.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이 최상병 특검법입니다. 여기서 특검이라는 건 잘 아시겠지만 이런 사건처럼 기존 수사기관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좀 의문이 있을 때 네, 그럴 때 도입되는 제도죠. 네, 별도의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오직 이 사건 하나만 전담해서 수사하도록 하는 제도죠. 법안 내용을 보면 최상병 사망 원인 규명은 기본이고 그렇죠. 그 과정에서 불거진 수사 외압이나 은폐 시도 같은 불법 행위들, 그리고 수사하다가 또 새로 발견되는 관련 사건까지 전부 다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수사 범위가 상당히 넓은 거죠. 네, 준비기간 포함해서 최대한 120일까지 압수수색이나 광재 수사 같은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이제 진실을 파헤치게 되는 겁니다. 특검이 만약 실제로 가동된다면요. 우리가 이 자료들을 통해서는 좀 단편적으로 어렴풋이 추정만 했던 부분들, 그게 좀 명확해질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그 VIP 경로 이후에 구체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자료 속에 나오는 그런 통화 기록이나 메신저 내용 같은 걸 분석하면 그 실체가 드러날 수도 있고요. 네. 또 국방부가 다시 가져간 그 수사 기록 있잖아요. 그걸 이제 디지털 포렌식 같은 걸로 분석해서 혹시 그 과정에서 증거를 없애려 했거나 내용을 바꾼 시도는 없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증거 인멸이나 조작 여부 같은 거요. 그렇죠. 어쩌면 지금까지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인물이 연루된 정황이 나올 수도 있고요.
물론 사고 당시 현장의 지휘 체계나 안전관리 문제는 더 구체적으로 밝혀질 테고요. 들어보니까 정말 한 젊은 군인의 죽음이 단순히 군 내부의 문제를 넘어서서 국가의 책임이라든지 진실을 밝히는 시스템의 문제, 더 나아가서는 우리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질문까지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료를 읽으면서도 참 국가란 무엇인가? 개인에게 어떤 존재인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특검의 결과는요, 단순히 뭐 책임자 몇 명 찾아내고 처벌하고 이건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권력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네. 또 법치주의라는 원칙을 우리가 지켜낼 의지가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겁니다. 특히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젊은 세대들이 과연 국가를 신뢰할 수 있을지 그 분수령이 될 수도 있는 정말 중요한 사안이죠. 오늘 저희는 당신이 제공해주신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최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복잡한 사안들, 그 핵심 쟁점과 또 그 무게를 함께 느껴봤습니다. 20살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에서 시작된 이 질문들이 결국 우리 사회 전체를 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검 수사가 뭐 어떤 결론을 내리든 간에 이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투명성이나 책임성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계기가 돼야겠죠. 결과만큼이나 그 과정의 공정성도 중요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거대한 조직이나 권력 앞에서 한 개인의 죽음, 거기에 얽힌 진실을 밝혀내는 일이 왜 이렇게 어렵고 또 힘든 걸까요? 그런데 동시에 왜 우리는 그토록 힘든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야만 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답을 찾아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